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SBB 뱅크런 사태, 오히려 우리에게는 호재, 결국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굉장히 이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지금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선언을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지난밤 증시도 하락폭이 나와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적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판단하고 여기에 관련된 이슈를 좀 다뤄보려고 해요. 하는데 이 실리콘밸리 SBB 관련해 가지고 이게 사실 문제가 되는 거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이유가 이거죠. 두 번째 큰 파산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첫 번째 큰 파산이 뭡니까? 과거에 세계에서 그 첫 번째 가장 큰 파산이 제2의 리먼 사태, 리먼 브라더스 은행이었죠. 그래서 과거에 리먼 사태와 함께 뭐한다? 금융위기가 찾아오면서 전 세계적인 증시가 크게 하락을 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언제입니까? 2008년도죠. 사실 주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기간에 우리나라 경기 자체가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들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기억을 하실 건데 어쨌든지 과거에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번에도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와 함께 제2의 리먼 사태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불안감에 많은 개투들이 지금 사실상의 월요일을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분명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제 개인적인 견해로 봤을 때, 결과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리먼 사태 같은 사건은 터질 수가 없고 터지지도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고 하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바젤 3라고 이제 원래 바젤 2, 바젤 1 해가지고 여기서 이 국내에 도입되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하는 건지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바젤위원회가 대형은행의 자본확충 기준을 강화하는 등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위기 시에도 손실을 흡수할 수 있도록 새롭게 고안한 은행규제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리먼 사태 이후 똑같은 금융위기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막고자 이미 조치를 취해가지고 도입을 한 게 바젤 3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없던 것이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를 가면은 바젤 3가 무엇일까 해가지고 쭉쭉쭉 나오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주식쟁이 입장에서는 이게 뭐 하는 거고 이게 안 중요해. 이건 안 중요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기능을 통해 가지고 2008년 이후의 사태에 대한 대비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젤 3라는 것에 대한 기능을 조금만의 핵심적인 것만 본다라고 하면 바로 이거죠. 바젤 3의 도입 영향으로 은행들이 3분기 자산 건전성이 개선됐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리먼 사태 때는요, 은행들이 너무 채권으로서 너무 이렇게 많이 엮여 있었죠. 부실 채권과 이게 너무 서로 주구장창 엮여 있다 보니까 위에 하나가, 여기서 이제 하나가 망해버리면 연결되어 있던 은행들도 같이 망하는, 연결될 때 은행뿐만 아니라 연결되어 있던 모든 것들이 같이 망하는 그런 현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젤 3의 영향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자산 건전성을 개선을 했기 때문에 방금 아까 얘기했던 실리콘밸리 은행 자체가 파산을 한다라고 해서 직격탄으로서 맞고 같이 망하기에는 과거와는 너무 사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또 특히나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밸리 은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어떤 은행이냐, 바로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엄청나게 해준 은행이 실리콘밸리죠. 근데 지금 이제 이 실리콘밸리의 이 밸리 은행 사태가 이게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사실 많은 분들이 뭐 입장 차이는 다르겠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시장에서는 뭐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작년 1년 동안 무리하게 끌어올린 금리 인상이라는 겁니다. 금리 인상. 그래서 SBB 파산으로 연준이 뭐예요? 고강도 긴축을 단행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SBB 파산도 연준이 지난 1년간 미국 기준금리를 너무 급격히 올린 영향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를 이해 못하는 분들은 뭐 없을까 생각하지만 이거를 이해 못하신 분들도 있을까 생각은 해요. 자, 아까 했듯이 실리콘밸리라는 은행 자체가 뭐다? 실리콘밸리라는 은행 자체가 스타트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뭡니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죠. 그럼 얘네가 지금 이 투자를 받아서 상품을 만든다든지 무언가를 활동을 한다고 하면은 또 새로운 투자가 나와줘야 돼요. 은행에서는 또 새로운 투자가 나와줘야 되고, 그 투자를 받아가지고 얘네가 실리콘밸리에 투자를 받아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지속적인 뭐가 나와야 됩니까? 다른 이 투자, 은행이라든지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또다시 뭐 해야 된다? 그 돈도 갖고 이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미국이 뭐예요? 연준이 1년 동안 금리를 올려버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뭐 한답니까? 9년 만에 최소 뭐예요? 투자액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뭐야? 이제 스타트업이라든지 벤처기업이 이런 활동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투자를 받고 또 그걸로 가지고서 또 돈을 갚아 나가야 되는데, 투자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뭐한다? 지금 스타트업이라든지 벤처 캐피탈 기업들이 실리콘밸리에다 돈을 갚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예요? 이 실리콘밸리 사태가 터지게 된 계기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상의 여파다 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리콘밸리가 만약에 이게 망한다 하더라도, 아니 파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스타트업이라든지 벤처 캐피탈 이런 쪽으로서의 투자를 한 게 투자라는 이런 은행, 대표적인 은행이 아니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은행이라고 하면은 영향이 미비할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영향은 미비하겠지만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게 뭐다?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뭐 물론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은행 자체가 이제 뭐 그 실리콘밸리 은행 때문에 리먼 사태처럼 줄초상을 치르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뭐예요? 미국의 금융권들이 이거를 피해가는 것도 사실상은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렵다. 분명하게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 하더라도 이 뭡니까? 이 피해 자체를 그냥 관망하고 간다라고 하면은 이 은행 자체에도 영향이 끼칠 수밖에 없고, 그게 점차 바닥.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은행들이 기술 분야 스타트업에 특화된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갑작스러운 인출 상태에 직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에서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지금 뭐 한다고요? 그냥 금리 인상도 기존처럼 계속 진행이 되고 이 사태가 지속적으로 이게 시장에서 어떤 해결 방안이 안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은행도 뭐 할 수밖에 없다. 바닥에서부터 조금씩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로 리먼 사태 때 있었던 그런 영향이 이런 리먼 사태 때 금융위기의 그런 우리 증시의 하락, 이런 것들이 사실상에 무조건적으로 안 온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무조건적인 관망이 아니라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 뉴스에도 나와 있지만 뭐할 확률이 크다. 연준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금리를 무조건적인 인상을 하는 건 뭐한다? 부담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실리콘밸리의 파산 사태 이후에 지금 만약에 얘네가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려버린다. 또다시 공격적으로 인상하게 되면 뭐가 된다? 그냥 불난 집에 그냥 기름을 갖다 붓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 분위기상 연준에게 모든 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에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 이 SBB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사태와 함께 앞으로 따라와 줄 거는 아마도 금리 인상을 금리를 유지하던가 아무래도 공격적인 인상은 할 수가 없지 않을까. 그러면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 호재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미 파산해버린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미 과거와는 다르게 이게 연결다리가 이미 어느 정도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너질 애들은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나머지는 뭐 할 수 있다? 금리 인상 자체가 이 뭡니까?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유지가 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시 바닥에서부터 충분히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월가에서도 뭐라고 해요? 월가에서도 실리콘밸리와의 은행에서 타격받은 대형 은행주를 매수하라고 하죠. 왜 매수하라고 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리먼 사태처럼 크게 금융위기가 올 것이라 판단되지는 않고, 또 뭐한다? 이번 기회를 삼아서 연준에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보수적으로 금리를 동결시키든지 그런 분위기가 나와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뭐를 봐라?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라는 거죠. 저가 매수의 기회. 그럼 정말 금리 인상을 이제 동결시킨다든지 여기서 끝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가 돼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시장 자체는 금리 인상 사이클만 끝나주면 주가는 크게 갈 것이다 라고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금리 인상 사이클 2001년 경기 침체와 1994년 95년 인상 국면 비교해보면요, 과거부터 계속해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중단 이후에는 주가가 크게 올랐다 라는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와 함께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중단이 되어준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물론 얘네 이 파산 사태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호재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이 있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거의 문제고, 이미 과거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느 정도 리먼 사태 이후에 이걸 쳐낼 걸 다 쳐냈고 연결다리를 다 끊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돼서 따다다닥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형상은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실리콘밸리의 파산의 영향으로서 금리 인상이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것만으로도 뭐가 된다? 우리가 정말 증시 저점에서부터 증시를 다시 끌어올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여기서부터 금리 인상과 함께 시장이 무너졌다고 하면 정말 다시 3,0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 사실 금리 인상이 끝나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성장주겠죠. 성장주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떠한 성장주를 사면 좋을지 이런 것들은 최근에도 방송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떤 성장주를 사면 좋을지는 또 내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이 방송 자체는 어제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사태와 함께 주말을 제대로 못 보내고 계실 분들이 혹여나 계실까봐 이렇게 한번 업로드를 해본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하셔서 너무 겁먹지 마시라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